예, 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사상 가장 위대한 여정, 그다음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숨어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태 지자대사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천태 교리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천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천태가 화엄이나 선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떤 중국 불교의 틀을 만든 건 천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불교 배우는 분들은 천태 따로 배우고 그다음에 화엄 배우고 선 배우고 이렇게 배우니까 그 연결성을 잘 모르는데, 전체 밑그림을 저는 천태가 그렸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태를 시점으로 해서 중국 불교의 어떤 틀이 잡히고, 천태가 없었으면 과연 선이나 안 그러면 화엄이 제대로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없어도 아이폰은 나올 수 있는데 아이폰이 없으면 과연 갤럭시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는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거 말고 이게 중국화라는 걸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천태가 어떻게 보면 시발점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뭐 적당한 비유인 것 같지는 않은데 스타벅스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 토종 브랜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 토종 카페베네? 지금은 근데 다 절단이 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카페베네가 점점 커져가지고 스타벅스가 나중에 시장에서 철수할 정도까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런 식으로 되는 줄 알았지만 결국 다 경기 끝났지. 현실은 끝났는데 만약에 그런 정도까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시발점을 낸 게 천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태 전에는 그냥 들어오는 불교 중심이었다면, 이제 중국 불교의 반격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상의 반격. 그러니까 천태는 정확하게 말하면 저게 인도 불교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를 재해석해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천태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천태 수업도 원래는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 인도 불교의 정통성에서부터는 점점점 멀어져 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만약에 햄버거가 점점점 한국화돼서 불고기 버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김치 버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라이스 버거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니 패티도 그 불고기 같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빵도 밥으로다가 대체를 시키고, 야 그러면 햄버거의 정체성은 뭐냐? 이제 그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 그러니까 중국화됐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굉장한 장점을 줄 수 있는데, 과연 불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는 그걸 처음 시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걸 버무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중국적인 거하고, 그러니까 천태 화두는 불교, 이게 이제 인도에서 수입된 불교예요. 이거 수입품입니다. 외제 물 건너온 거. 그 다음에 중국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전통 문화, 그 다음에 철학, 이거를 섞는 겁니다. 이게 천태. 이렇게 되면 중국 불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 두 종류가 있어요. 인도에서 넘어온 중국 불교, 그러니까는 뭐 삼론종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슨 뭐 열반종, 그 다음에 뭐 구사종, 뭐 이런 것들은 다 인도에서 넘어온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으로 얘기하면 뭐 애플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아마존도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식으로 약간 변형되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이소 같은 거? 다이소는 이제 한국 다이소잖아요. 이름은 다이소인데 실제로는 한국적인 거잖아요. 그죠? 걔네 기술을 가지고 온 거지. 걔네 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아예 걔네를 넘어설 수 있는 우리께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이 중국 불교라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도에서 수입된 중국 불교. 이건 수입품. 그러니까 수입된 걸 그냥 파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중국이 자체 생산. 그리고 이 중간 단계들이 있어요. 이 중간 단계들이. 그래서 이게 가장 빠른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적인 시장들이 점점점 발생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기술이 좋으니까 외국계 들어오면 그걸 선호했다가 점점 상황들이 기술이 발전하면 자기네 걸 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네 게 좋으니까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 게 못 들어가잖아요. 아예 저건 삼성도 일본에 못 들어갑니다. 삼성도 일본에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핸드폰은 그래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삼성 핸드폰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중국도 그렇잖아. 우리가 삼성 갤럭시가 중국을 시장을 어느 정도 이렇게 주도하고 있다가 지금은 거의 철수 상태일걸요? 그러니까 중국계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딱 또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인도적인 것들이 점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과도기적인 것들이 좀 있고 결국은 자체 생산이 나오는데 이 자체 생산에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세 가지가 그게 천태, 화엄, 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다가 정토를 붙여서 이걸 사가대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가대승.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불교의 꽃이죠. 그리고 이 천태가 그 아이디어를 처음 딱 비트는 아이디어를 물론 여기서 이렇게 단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 생각했다라고 할 수는 없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혼자 만들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2G 폰이 있었고 그다음 PDF 폰 같은 게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한 단계를 점프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예 전혀 없는 데서 갑자기 스마트폰을 딱 던진 거야. 그거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단계들이 있었는데 그 단계를 인지한 사람도 있고 제대로 인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태가 중요한 거는 통일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이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수나라라고 하는 이 이게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칠판이 있었으면 지난 시간 같이 괜찮은데 그것도 띄었네 그새. 이거 칠판이 있었으면 제가 이 수의 통일 이 부분을 또 썼을 거예요. 통일 제국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상이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안에서도 갈려 있었던 남북 문화라고 하는 게 강북 문화, 화북 문화하고 강남 문화, 강북과 강남이라고 하는 게 갈려 있었. 여기가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북방이 유목민 중심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선비족이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팔주국이라고 관농 집단. 술을 만든 것도 그 관농 집단의 선비족들이 만드는 거고 당도 걔네들이 만드는 거예요. 당도. 그렇게 해서 이 화북 쪽은 유목민들이 지배하고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있었고 여기는 강남에는 이제 한족들이 쫓겨 내려가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쫓겨 내려가서 그거 하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섞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되면서 드디어 전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을 하고 그러면 돈이 되고 문화가 되고 경제력 되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네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잖아요. 맨 처음에 하청 공장 비슷한 쪽에서 하다가 이제 조금씩 자기네 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게 봐줬더니 너무 컸는데 이러면서 이제 줘 패는 거죠. 상황들이 딱 그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당시 수나라, 당나라 때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원토국가입니다. 원토국가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진핑이 중국몽이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중국 꿈. 그러니까 중국의 리즈 시절 잘 나갔던 때 중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쫙 가냐면 아편 전쟁 때 개망신을 당하면서 결국 역사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세계사에서 완전히 무슨 남미 코르테스한테 남미 무너지듯이 뭐 마야 잉카 무너지듯이 그런 식으로 당한 게 아편 전쟁이거든요. 너무너무 치욕적인 그런 거를 당했는데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잘 나갈 때가 두 시기예요. 징기스칸은 뭐 바깥쪽까지 이렇게 있어서 그걸 완전히 중국 역사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게 당나라하고 청나라 때입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건 당나라예요. 당나라. 그리고 수나라 당나라부터 이미 로마를 앞지르고 전 세계 최강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문화식으로다가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네 문화식으로 바꾸고 외래 거를 수용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이제 다 우리식으로다가 대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쪽에서 들어온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술력이 좋고 우리가 전 세계를 주도할 정도의 국가가 되면 뭐 세계 표준이고 뭐고 우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미국이 만들면 우리는 그냥 따라하는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진짜 강국이면 우리가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 기준은 이거로 쓰겠습니다. 뭐 핸드폰 충전 단자는 이거로 쓰겠습니다. 이거로 쓰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경기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중국이 거대해지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의 기본 아이디어를 낸 게 천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 천재지. 그래서 중국적인 것과 그다음에 인도적인 거를 섞고 그다음에 중국 표준, 중국 불교의 표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표준을 좀 더 심화시켜서 하나는 교리체계로다가 발전시키는 게 화엄, 하나는 수행체계로 발전시키는 게 선. 그리고 천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기업이 커지면서 분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냥 한 기업이었는데 나중에는 기업이 커지니까 이렇게 두 개로 찢어져 가지고 상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가 더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뒤에가 더 발전한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건 한 단계를 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팔려도 스티브 잡스라는 이름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아이디어잖아. 한 단계를 성숙시킨 거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훨씬 좋죠. 스티브 잡스 때 스마트폰을 지금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다. 아유, 그 비행기를 누가 타겠어. 하지만 그걸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태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대단해요. 그리고 천태가 왜 나중에 몰락하게 되는지도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천태를 가장 지원했던 사람은 진나라예요. 진나라. 남조의 진나라. 오동진, 송제, 양진 6조 시대 때 그 진나라, 그 황제도 천태를 지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수양제가 양주 총독 진왕, 이 양광이 나중에 양제가 되는 거예요. 양제가 잠저 시절에, 그러니까는 보위에 오르기 전에 이 천태대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되고 난 뒤에도 좋아해요. 그런데 수양제의 제위를 보면 604년 제위잖아요. 604년 제위. 그런데 천태대사는 5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황제 됐을 때는 이미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절을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에 남경이 있고 소주 항주가 있고, 강남에 남경이 있고 소주 항주가 있고, 이쪽에 소주 항주가 있고, 그다음에 이 위에가 양주예요. 양주. 지난번에 제가 대운하 건설할 때 꼭 양주를 이게 들리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양주 총관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서 진왕이라고 하는, 뭐 황제 아들이니까 무조건 왕입니다. 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본거지죠. 그리고 저 진나라, 수나라 망할 때 보면 되게 웃기는 게, 거기에 백길 놓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KTX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그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KTX 노선을 휜 거예요. 야, 우리 쪽 발전시켜야 돼. 그래서 휜 거야. 이해가 돼? 그것도 되게 재밌는 생각인데, 수나라 망할 때 보면, 아니, 황제가 수도를 지키고 있어야 되잖아. 양주로 내려가 있어요. 수도를 비우고. 이게 제정신인가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아마 자기 익숙한 데를 도리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기 명줄을 끊는 행동이죠. 아니, 황제가 수도를 비우면 어떡해. 그거 딱 들어봐도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잠저 시절에 이게 진왕이었으니까 이 양광이 계속 후원을 해줘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591년에 지자대사에게 보살계를 받고, 그때 받은 법명이 총지예요. 양광이 수양제가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양광은 그 당시에 진왕이에요. 진왕이 지자대사라고 이렇게 호를 올려줘요. 지자대사. 겁나 박학한 분? 이렇게? 지자대사. 총지는 모든 것을 다 갖춰라. 모든 것, 좋은 걸 다 갖춰라. 그래서 595년에 보면 이 정명경이 무슨 경이냐면은 저거예요. 유마경을 강설한 거를
저 양광한테 이렇게 헌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니까, 사이가 좋으니까 이거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나를 했어요. 이러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누가 굉장히 이렇게 탁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누구에게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탁 처음 첫 표지에 써줄 수 있죠.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35곳에 큰 절을 지었고 제자가 한 4,000명. 저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난 잘 모르겠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마라집 때 뭐 3,000명 이렇게 나오듯이 중국은 3,000이라는 숫자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3,000이 맥시멈이에요. 문중자 왕통에게도 3,000명의 제자가 있었다. 뭐 공자에게도 뭐 3,000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3,000이라고 나오는 숫자가 맥시멈이에요. 그런데 왜 4,000이라고 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앞선 이런 얘기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꼭 숫자를 세서 4,000명 이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보다 한 단계 넘어서는 게 지자대사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누가? 손태종에서. 다 제자들이니까. 야, 기본이 이건데 우리 그런 거 있어요. 하나를 두르면 열을 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게 아내를 지칭해서 자공이 한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막 이제 뻥튀기를 해서 너네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정도지. 우리는 일문천호야. 하나를 들으면 천을 알아. 천을. 열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천을 알아. 막 100배로다가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를 들어서 열을 아는 사람은 별 볼일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뉘앙스와도 관련이 될 거예요.